예, 여러분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 최근 몇 년 사이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좀 약간 오래된 동네가 있었고요. 그 동네에 이제 뭐 예술가라든가 이런 젊은 그런 창업자들이 들어가서 뭐 장사도 하고 어떤 뭐 가게도 열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눈에 띄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꾸 오게 되고 장사가 또 잘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계약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계약 지난 다음에 그 건물주가 그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줬던 그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나가라. 근데 다른 사람 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임대료를 몇 배를 더 이렇게 이제 보통 받아서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 사람 결국 이제 쫓겨나는 거죠, 사실상. 시장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소위 말해 도시 재생을 했는데 구도심을. 근데 그 혜택을 결국 그거를 올렸던 사람, 그 새로 살렸던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건물주들한테만 그 혜택이 가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희는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정부가 상생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좀 막아보겠다라고 오늘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인 이 고임대료 문제라든가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박연호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상생협약 표준안 국토부에서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상생 협력 상가를 조성을 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좀 예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상가를 직접 정부가 조성하겠다고요? 지원에 의해서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영세 상인과 이제 지역 문화를 좀 활성화하고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마련해주고 또 한편 이제 청년 창업 공간으로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상생협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상생 협약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앞에서 말씀하신 네. 계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서로 좀 상생을 좀 하는 그 상생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남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을 하고 또 한편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 보호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작년에 왜 그 5년짜리 10년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상한 그 임대료 상한선 그 5%로 이렇게 정하고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그러니까 적용이 좀 된 거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기존의 법적 보호 기간 5년에서 이제 10년으로 글쎄. 이제 늘렸고 또 한편 이제 권리금 보호 기간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첫 해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은 만료 후에 2년 이후에 8년간을 이제 그 재계약 기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오늘 나온 상생협약이랑 질적으로 좀 다른 겁니까? 내용상으로 뭐 10년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들은 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에 조금 더 강화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가 강화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차임, 그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률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줄여서 이제 상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임법상 한도 5% 이하로 이제 가져가겠다. 그러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그러니까 기존에 뭐 500만 원 됐다, 아니 100만 원 됐다 그러면 이제 5% 그러니까 105만 원 이상 못 받게 한다 이거죠? 예, 쉽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리고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이제 그 10년 이상으로 이제 그 가져가겠다.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10년으로 돼 있는데 10년까지가 아니고요. 10년 이상으로. 예, 10년 이상으로 이제 그 상생협약에서는 상생 협약에서는 10년 이상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이제 그래요? 예. 저희가 아까 본 거는 상생협약 최대 10년까지라고 제가 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헷갈리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보다 좀 더 강화된 내용이다. 예. 좀 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 내용이 더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좀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생협약이 적용되는 곳은 모든 상가들이 아니라
도시재생구역 내에 있는 상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이 청년 스타트업과 그리고 지역 영세상인 등을 위한 상업용 건물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대상지가? 예, 사실은 이제 현재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상가 활성화가 아직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존 상권에서의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이제 이미 대두가 됐지만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의 그 상가 활성화는 조금 더딘 편이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이러한 그 내용이 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좀 급한 것은 예방보다는 좀 더 활성화하는 안이 좀 더 나오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상가들이 되게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손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서 생기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상가에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협약을 내놨다는 거는 김치 예, 뭐죠? 떡 맞습니다. 주기 전에 김치부터 그때 먹으시는 그것이 것 이제 좀 같은데.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네. 기존의 그 상권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현재 이 안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도시재생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데 서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아실 만한데 한두 군데 정도 소개시켜 주시면은 아마 이해하시기가 조금 나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현재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사업으로는 이제 정동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활성화 지역이 있고요. 예, 예. 마장동의 이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내용도 있고, 용산 전자상가의 도심산업과 유통산업, 그리고 예, 예, 예. 독산 뭐, 예, 예, 시장의 예. 뭐 이러한 그 정도만 지역들이 해도 있습니다. 좀 시청자분들께서 거기가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상권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 정부가 이렇게 상생 협약을 맺어서 임차인들이 좀 들어와서 좀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해서 이 상권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상권이 살아나면은 최대 10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까지니까 이렇게 10년 이상까지도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가 이렇게 중간에서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사실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통시장들이 이제 조금 쇠퇴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이제 차원에서 그러게요. 나온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기존 그 중심지에서의 그 몇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있고, 네. 시장 내 고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이제 포함을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중심지 상업지 지역들에 있어서 그 인위적으로 좀 상권에 대한 살리기를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네. 그러한 인위적 살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관주도로 해가지고 과연 이 정책을 짜신 분들께서 얼마나 현장 얘기를 듣고 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사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이 장사 안 되는 동네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세금 갖다가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이 그 안이 이제 그 자발적 체결에 대한 협약입니다. 강제성이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선 이제 과연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재생 그 활성화 주체가 정부가 아니란 얘기죠. 현재 정부가 지원은 하지만은 결국은 도시재생 활성화는 주민이나 상가의 그 상인들이 그 도시재생 활성화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러한 어떤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 도심 재생이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현재 도시 재생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가 내몰림을 미리 이제 예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도심 재생 활성화를 좀 더 고민을 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게요. 예. 또 한편 현재 그러한 그 도심 재생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 특성이 좀 반영이 안 되는, 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조금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표준화된 도시재생 글쎄요. 사업 형태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성공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실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민들은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어디 뭐 이쪽 분이겠습니까?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